안녕하세요.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.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. 곧 출산할 예정이고 육아휴직을 아이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될 때까지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이후엔 아이를 데이케어에 보내야 돼서 지금 좋은 데이케어를 알아보고 있다. 그래서 어떤 데이케어가 좋은 데이케어인지 알고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아이가 3개월, 4개월 됐는데 데이케어를 가야 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음, 저도 데이케어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 3개월에서 4개월 된 아기들이 데이케어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어떤 데이케어든지 이 비율은 똑같은 게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 4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가 0세에서 11개월 미만일 경우는 선생님 한 명당 아이 4명을 볼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. 한 시간이라고 했을 경우 아이가 4명이면은 선생님이 아이 한 명에게 오로지 쓸 수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입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이 15분 동안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? 뭐 아이에게 이유식 먹이거나 분유 먹이거나 뭐 다이퍼 체인지 한다던가 요 정도 시간밖에 이제 쓸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데이케어에 가서 발달 촉진의 어떤 걱정을 안 하고자 할 날 개월 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6개월이에요. 6개월이면 딱 6개월이라는 게 아니라 발달 정도가 이제 6개월 됐을 때 그나마 좀 덜 걱정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. 6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혼자 앉아서 장난감도 만지작 하고 소리 나는데 쳐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담은 소리도 내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함께 노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호 교환을 조금씩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. 뭐 친구가 만진 거 본인도 만진다던가 친구가 갖고 있는 거 뭐 뺏을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아이가 6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은 많은 분들이 만 3세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. 만 3세까지는 아이가 주 양육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감정적, 신체적 어떤 여러 발달 측면에서 이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좀 힘들죠. 특히 부모 모두 다 이제 직업이 있거나 일이 있을 경우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이제 집에서 주 양육자와 시간 보내는 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 그럴 경우 저희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1살 반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1살 반쯤 됐을 때 아이들 주 2회나 주 3회 어떤 파트타임으로 데이케어를 보내고 아이가 24개월 됐을 때 이제 풀타임으로 보내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이거는 어디까지나 괜찮다 정도지 추천은 아니에요. 근데 아이가 만약에 저 1살 반이 안 됐는데 더 어렸을 때 데이케어를 가야 한다면 저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아이를 좀 집에서 케어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죠. 아무리 좋은 데이케어를 찾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 나이가 돼야지 학교에서 프로그램도 준비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상호 교환하면서 발달 촉진 자극을 이제 아이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은 너무 어려요. 최소한 6개월은 있어야지 그래도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선생님이 바쁘더라도 본인이 장난감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장난감 통해서 이제 발달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6개월이 오케이는 아니에요. 그래도 아이가 6개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케어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아이가 만약에 3개월 됐는데 데이케어를 가야 된다면 가야죠. 실제로 데이케어에 3개월, 4개월 된 아기들 옵니다. 심지어 제가 처음 일했던 곳은 생후 8주부터 받는 학교였어요. 그럼 좋은 학교를 찾아야겠죠. 제가 근무했던 곳은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. 일단 좋은 학교라고 생각되는 건 아이들 튜이션 엄청 비쌌어요. 한 달에 1,300불이 좀 넘었거든요.
그럼 한국 돈으로 한 달 데이케어 비용이 150만 원이 넘죠. 그 특별 활동비는 또 별도로 받았고요. 대신에 이 한 달 튜이션 안에 아이 점심이랑 저 아침, 점심, 그리고 중간중간 스낵 타임 모두 다 포함이긴 했어요. 그러고 좋은 데이케어라고 생각했던 게 플레이그라운드 상당히 시설 좋았고요. 선생님들도 꽤 경력, 학력 다 우수했었습니다. 아무래도 데이케어 튜이션이 비싸니까 좀 좋은 선생님을 하이어할 수 있죠. 의외로 달라스 지역에 있는 데이케어 시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. 인앤아웃이나 맥도날드보다 낮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생님 활동하는 그런 데이케어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이케어 찾아보시려면 일단 선생님들의 학력이나 경력 검증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는지도 꼭 여쭤봐야 됩니다.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직이 잦은 곳은 아이들이 좀 정서상 친밀감을 쌓기가 힘들어요. 그럼 아이 정서 발달에 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 지도해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지 꼭 여쭤보시는 게 이제 중요해요.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3, 4개월 됐을 때 이제 데이케어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교실만 보실 수도 있어요. 교실이 얼마나 좋은지, 얼마나 안전한지, 아기 침대는 얼마나 위생적인지 이제 보시는데 주로 아이가 이제 데이케어를 시작한 곳에서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 쭉 다니게 됩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무리 어릴 때 시작하더라도 그 아이가 시작하는 교실 말고 플레이그라운드도 체크하셔야 되고요. 주방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전반적인 모든 시설을 보셔야 돼요. 근데 좀 큰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이제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우수해요. 왜냐면 본사에서 꽤 엄격하게 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도 계속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의 어떤 위생이라던가 시설물 상태라던가 그 시큐리티 상태 모든 것이 상당히 우수합니다. 그래서 그 큰 학교 보내실 때는 이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좀 작은 학교 보내실 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을 보내실 때는 안전시설 같은 거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. 플레이그라운드가 얼마나 넓은지도 꼭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좀 규모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3살, 4살 됐을 때 자전거 타고 놀 수도 있고 큰 아이들이 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체이싱 하면서 좀 신체 발달 이제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넓게 크게 뛸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의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은 이제 데이케어 이제 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친구한테 아이가 그래도 6개월 정도 될 때까지 집에서 혹시 살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말 할 때 너무 미안해요. 왜냐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아이를 집에서 잘 키우고 싶지 어린 아이들 누가 데이케어에 보내고 싶으시겠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번은 좀 더 집에서 아이들 케어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.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는 어떤 학교가 좋다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은 해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 더 편하게 드릴 수 있죠. 그래서 달라스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, 좋은 학교 이제 찾기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.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릴게요. 타국에서 자녀분들 키우는데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오셨던 아니면은 가족 남편이나 와이프분은 미국에서 꼭 태어나서 자라셨던 분들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좀 궁금사항, 어려운 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